154페이지로 넘어봐서 협공에 유의한다. 많은 책에서 삼방사정과 협공을 보라고 이야기하지만 필자가 사람들을 가르쳐보면 종종 삼방사정만 보고 협공은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자, 명궁의 협공이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해요. 협공이. 위명을 보면 명궁에 뭐가 있어요? 태양, 태음이 있고 천형이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깨끗하며, 자 보시다 한번 얼마나 깨끗한가. 다시 153페이지로 넘어가서, 자 태양, 태음, 천월, 그 다음에 천형. 천형은 좋은 의미로는 자율성 이런 거고요. 나쁜 의미로는 형벌이에요. 태양, 태음, 천월. 천월은 연에서 나온 귀인이죠. 그 다음에 봉고도 이게 이제 을급성의 길성이에요. 그 다음에 천공, 이거 하나밖에 없죠. 그 다음에 태음의 화권. 권은 뭐라 그랬어요? 권세, 그죠? 분발, 확대, 뭐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천이궁을 보시면 정성은 없지만 뭐예요? 천괴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대모는 그 옆에 대모예요. 모는 소모하다 이럴 때 모자거든요. 그래서 크게 까먹는다, 크게 돈을 쓴다라는 뜻이고요. 천재는 뭐예요? 말 그대로 하늘에서 내려준 재주죠. 글자가 진하고 그런 건 무슨 차이인가요? 글자가 진한 건 정성이고, 여기서는 지금 길성을 진하게 표시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흐린 거는 잡성이고 살성들을 흐리게 표시했어요. 여기서 지금 나와 있는 건, 책에 있는 건. 그게 뭐 묘왕지하고는 달라요. 묘왕지하고 함지는 공하고 X를 표시했어요. 예. 그 다음에 관록궁 한번 보세요. 관록궁은 철양 있죠? 거기 XX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함지라는 뜻이고요. 그 옆에 천요 있죠? 천요는 뭐예요? 도화성이죠. 예. 그 다음에 팔좌. 팔좌는 길성이에요. 태보. 태보도 길성이고요. 천수. 천수는 그러니까 오래 사는 별이에요. 네. 그래서 뭐 흉성 거기 없죠. 그 다음에 재백궁 한번 봅시다. 천희. 천희는 도화도 되고 뭐도 된다 그랬어요. 희경사도 된다 그랬죠. 좋은 의미. 그 다음에 삼태. 천관 있죠. 천관은 관록에 좋은 거고요. 천복은 복덕에, 재물이나 복덕에 좋은 거죠. 그래서 그냥 명궁과 천희궁과 재백궁, 관록궁, 삼방사정을 보면 나쁜 게 굳이 치자면 뭐 천궁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그쵸? 자, 다시 이제 뒤로 돌아와서, 자, 위명을 보면 명궁에 태양, 태음이 있고 천형이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깨끗하죠. 자, 부모궁은 탐낭, 화록의 천마가 동궁하여 록마교치. 자, 그거 이제 외우셔야 돼요. 화록과 여기에 천마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록을 말이 가지고 막 달려가는 거야. 그럼 돈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가면서 불어나는 거야. 돈이. 그러니까 이제 이 록은 그냥 이렇게 천마가 없으면 정체돼서 그냥 내가 10원만 가지고 있으면 10원만 되는 거야. 근데 천마가 있으면 가면서 20원, 30원, 40원 이런 식으로 불려줘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일을 해서 더 많이 불려줘. 천마가 막 돌아다니면서 일해가지고 돈을 더 많이 불려줘. 그런 걸 록마교치라 그래요. 록마교치가 돼야 돈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거를 천마는 록이랑 같이 있어야 돼요. 항상. 만약에 여기 있어도 괜찮아요. 여기 있어도. 천마가 여기 있으면. 이렇게 대궁에 있거나 같은, 이제 이렇게 같이 있는 게 더 낫고. 항상 동궁이 더 나은 거야. 왜냐면, 야, 말 데리고 와. 그러면 옆에서, 네,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저 천이궁에 있으면 어떻게 돼? 말 데려와. 그러면 얘 오는 시간 걸리죠. 그래서 그걸 록마교치라 그래요. 그래서 록마교치가 되는 걸 잘 봐야 돼요. 자, 부모궁은 탐낭, 화록의 천마가 동궁하여 록마교치. 자, 록존이나 화록은 그 성정이 무거워서 발달하는 것이 느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천마를 만나는 것을 좋아하는데 록일 천마를 만나면 록마교치라고 얘기해요. 아시겠죠? 네.
자, 영성과 탐낭. 자, 아까 화성 영성은 살성이라 그랬죠? 화성 영성은 살성인데 얘네는 누구랑 만나면 무지하게 좋아지냐면 탐낭이랑 만나면 굉장히 좋아져요. 화성 영성은. 근데 아까 문창문공은 뭐라 그랬어요? 길성이라 그랬잖아요. 얘는 탐낭이랑 만나면 아주 뒤집어져 없어져요. 탐낭이라는 별이 특이한 별이에요. 얘는 이제 작사전도라고 얘기하고 이제 X라고 치고 얘는 작사전도. 일이 잘 되다가 어떻게 돼요? 뒤집어져 버려요. 작사전도. 작사, 일을 모색하는데 전도, 뒤집어져서 엎어져 버리는 거야. 뒤집어져서 엎어져 버려요. 작사전도. 근데 화성영성 원래 나쁜 놈인데 탐낭이랑 만나면 화탐, 화탐, 영탐. 그래서 화탐, 영탐을 해서 횡발격곡이 돼요. 횡발. 갑자기 주식해갖고 돈을 번다든지 땅 샀는데 그게 갑자기 돈을 뻥 튀겨졌어. 이런 것들요. 그래서 화탐격, 영탐격. 그래서 이제 무지개예요, 무지. 장상지명이라 그래갖고 대장군이 되는 명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냐면 탐낭에 록에다가 천마가 있고 여기 화성이 있었던가? 영성이 있었죠? 영성. 그러면 무지하게 좋은 거야 이게. 그죠? 영탐격 되죠. 그죠? 영탐격. 영탐격 되고 록마교치 되고. 부모가 부자인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되면. 아시겠죠? 그래서 영성과 탐낭이 영탐격. 탐낭은 육살성 중에서 화성과 영성을 만나는 것을 좋아해서 멀리 나가 공을 이루게 된다. 자, 변방의 장수가 된다예요. 지금 그럼 변방의 장수가 된다는 말이 지금으로 바꾸면 뭐가 될까요? 그렇죠. 아니면 그러니까 국경 지역에 가서 뭐 진짜 장군이 되든지 그 변방에 가는 장군이 되든지. 변방이라는 건 결국은 다른 나라죠. 다른 나라 근접한. 그쵸. 외국에 가서 큰 사업을 하든지. 이게 록마교치가 뭐냐면 발제원유이거든요. 발하는데 뭐를? 돈을 발하는데 멀리 가서 먼 읍에 가서 원자죠. 원자를 잘 써주자. 먼 고을에 가서 돈을 발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어디예요? 외국이죠. 또는 타양. 영성과 탐낭이 영탐격을 이루고 멀리 나가서 공을 이루게 된다 하였으며 현대에서는 갑작스러운 발복을 뜻한다. 이루고 있어서 상황이 좋게 보임에도 4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죠?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자, 그럼 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까? 응? 뭐 때문에? 고진 때문에? 고진 하나 때문에? 상문? 응? 화성, 영성. 그죠? 예. 자, 명궁을 보시면 태양, 태음, 천월, 그 다음에 천영이 있죠? 이 천영도 이제 고독을 의미해요. 혼자. 그 다음에 그 명궁이 태양, 태음이라는 얘기는요. 태양은, 설명을 일단 먼저 할게요. 그냥. 태양. 명궁이 태양이면 뺏는다. 뭘 빼서? 이게 탈이에요. 탈. 부권이에요. 아버지의 기운을 내가 빼앗는다. 그 다음에 명궁이 태음이면
모권. 네, 이제 안 해. 어머니의 권리를 빼앗는다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노릇한다? 아버지 엄마 노릇을 내가 혼자 다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는 보면 태음의 권이 붙었죠. 그러면 아버지의 기운이 강해요? 엄마의 기운이 강해? 그렇죠. 엄마의 기운이 일단은 명공 자체에서 더 강해요. 권이라는 요소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영성이 있는데 여기도 화성이 있어요. 이렇게. 화성이. 책에 보면. 그죠? 그러면 나는 뭐의 협인 거야? 화성, 영성의 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부고 여기는 뭐예요? 형제궁을 그냥 뭐로 보는 거예요? 형제궁을. 그러면 부모, 그러니까 명공 자체의 1월도 지금 탈 부모권인데 여기서 화성, 영성이 되니까 부모랑 어떻게 돼요? 화성, 영성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분리. 부모와 인연 없음. 육친 인연 없음. 육친 인연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천형으로 내가 자립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자, 형극적으로 이제 쓴 거죠, 여기가. 그래서 이 화령의 협이 그렇게 나빠요. 그래서 화령의 협이. 자, 이명은 뒤로 들어가세요. 154. 이명은 4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원인은 명공의 태양, 태음을 육친 분리를 뜻하는 성인, 별인, 화성, 영성, 경향이 협했기 때문이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화령협이 거의 육친 인연 없음. 또 육친하고 인연이 있으면 잘못하면 뭐예요? 왕따. 그 다음에 부모랑 사이가 안 좋다. 그 다음에 이러면 어떻게 돼? 집을 일찍 떠나야 된다. 네. 그래서 이 사람은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것도 있지만 복덕궁 때문에 그래요. 복덕궁이 천기의 기잖아. 그러니까 내가 복이 약한 거야. 복이 약한 거야. 복이. 내 복이 약한 거야. 그럼 그 복이 약한 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걸로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정성이 없는 경우에 명궁의 협궁에 유의한다. 또 이렇게 미궁에서처럼 정성이 있는 경우에 협도 있지만 축궁에서처럼 정성이 없는 궁의 협도 유의해서 보아야 된다. 축궁처럼 정성이 없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정성이 없으니 대궁인 미궁의 성을 차성한궁 해서 봐야 한다고 하지만 그보다 우선해서 축궁 본궁과 협의 상황을 먼저 보고 난 뒤에 차성안궁을 해야 하는 것이다. 자, 요거 줄 쳐놓으셔야 되죠. 아까는 차성안궁에서 이 3방을 먼저 보라 그랬지만 이제 그게 아니란 얘기지. 이 협을 먼저 보라는 얘기예요. 이 협을. 항상 협이 더 많이 작용해요. 왜냐면 옆집에 도둑놈 살면 뭐예요? 우리 저 들통나기가 더 쉽죠. 예. 그래서 본궁의 보좌 살성 12운에 의해서 본궁의 성질을 살피고 난 뒤 협궁의 상황을 보아야 한다. 자, 그 다음에 정성의 협에 유의한다. 협궁을 볼 때 살성이나 길성의 짝성만 보는 경우도 있으나 경향이 있으나 정성의 협도 부득불 봐야 한다. 예컨대 위명에서 염정, 좌보, 자궁에 칠살, 우필이 있다. 자, 봅시다. 염정, 그러니까 인궁에 뭐 있어요? 염정, 좌보 이렇게 있죠? 인궁에. 염정, 좌보 두 개 다 동그라미니까 뭐예요? 묘왕지라는 얘기죠. 묘왕지는 그만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칠살에 우필이 있죠. 그것도 동그라미니까 어찌됐든 영향이 있죠. 그죠? 자, 그래서 155페이지로 다시 돌아와서요. 자궁에 칠살 우필이 있다. 자, 인궁에는 염정 자보, 자궁에는 칠살 우필이 있다. 축궁을 협하는 보필은 당연히 보았겠지만
염정 7살의 협은 간과하는 경우가 많은데 반드시 같이 살펴야 된다. 즉 염정 7살의 축궁에서 보필과 동궁한 것 같은 비슷한 의미가 있다고 판단해도 무방하다. 자, 여기 지금 여기에 좌보가 있고요. 그죠? 여기에 우필이 있죠? 그럼 여기는 지금 밖에 나갔더니 벌판인데 보니까 또 누가 좌보 우필로 도와주더라. 그죠? 보필로. 좌보 우필은 누구를 도와주는 게 자기 임무예요. 그죠? 길성이면 길성을 도와주고요. 흉성이 있으면 흉성을 도와줘요. 좌보 우필 좋은 걸로만 또 보시면 안 돼. 여기다 우필이 있죠. 이렇게. 여기 이렇게 도와줘요. 이렇게. 도와줘요. 근데 그것만 도와주는 게 아니라 염정 7살도 옆에서 협을 이렇게 해요. 그럼 이제 염정 7살이 나중에 나오는데 염정하고 7살이 만나면 염정하고 7살이 이것도 지금 만나는 거죠. 이렇게 옆에서 동궁도 있지만 이렇게 협으로 만나는 것도 있거든요. 염정과 7살이 이렇게 만나면 좋은 의미로는 응숙권원이라 그래서 대장군이 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 고위공직자나 회사의 높은 사람. 대장군. 고위공직자나 뭐 회사에 조금 지위가 있는 사람. 나쁜 의미로는 노상매시라 그래서 길에다 시체를 묻는 교통사고 조합이에요. 사건 사고가 생기는 노상매시라 해서 교통사고예요. 그래서 염정 7살의 협도 같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운에서도 마찬가지다. 운에서 협에 유의한다. 운은 사화의 변화를 살펴야 하므로 공궁이라 하더라도 협으로 화록, 록존, 화기 등이 협할 개연성이 많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자, 2번. 자, 잡성을 무시하지 말자. 유의명은 명궁에 태양, 태음이 있으므로 성격이 매우 양명하고 신궁에 천동이 있으니 생각이 긍정적일 것 같아 보이나 실은 정반대다. 자, 천동은 복성이라 그래서 그냥 천동은 복성이기도 하고 어린아이 같은 별이라서 먹을 거가 많이 생겨요. 천동 자체가. 그러면 명궁은 1월이고 신궁은 천동이니까 뭐 그렇게 부정적일 것 같지 않은데, 자, 숙기가 없고 대인관계가 원활하지 않으며 매사에 부정적이고 적극적이지 못하다. 그것은 태양이 천형과 동궁하여 생활에 절제와 규범이 있기 때문이고, 그러니까 천형이라는 별은 뭐예요? 그래서 절제와 규범이란 얘기예요. 자기 혼자 질서를 잘 지키고 남이 질서 안 지키는 거 싫어하고 규칙, 규율, 뭐 엄격, 좋은 의미로는 그렇고 나쁜 의미로는 아까 형극이라 그랬죠. 신궁의 고신과 고신, 신궁에 고신이 있죠. 그죠? 부모궁에. 그죠? 네. 고신과 오궁의 무곡, 화성, 과수격의 음살이 동도하면서 미궁을 협해서 그렇다 이런 얘기죠. 지금. 예? 자, 무곡하고 화성, 영성은 만나면 고독격이라 그래요. 가장 고독해요. 무곡하고 화성, 영성은 고독격이라 그래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지금으로 따지면 무슨 직업을 가져야 돼? 그렇지, 연구소. 고독격은 연구소 혼자 하는 거. 고독격. 이 사람 돈을 잘 빌리러 갈까요? 안 빌리러 갈까요? 안 빌리러 가요. 고독격은 남한테 돈 빌리지도 않고 빌려주지도 않고 그냥 없으면 안 쓰고 그런 거예요. 고독격이에요. 전문적인 지식이고 나만 알고 있는 지식이야. 그죠?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어찌됐든. 나만 아는 전문적 지식이니까. 하나에만 몰입해서 하는. 그 다음에 이제 신체에서는 대머리예요. 탈모. 탈모. 화성영성이 머리카락이거든요. 탈모. 또 다른 의미는 건조해지는 거죠. 화성영성은. 화성영성은 불이니까 건조해지잖아요. 알러지. 병으로 치면 알러지. 알러지성. 그래서 뭐예요 요즘? 뭐지? 애들 막 이렇게 트는 거 뭐지 그걸? 애들 막 얼굴 빨개지고 그거 뭐야? 아토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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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머리카락. 그래서 뭐 책에 보면 곱슬머리 막 뭐 이렇게 나와요. 빨간 머리, 곱슬머리 뭐 이렇게. 화성영성이 빨강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고독격이니까 머리카락이 어떻게 되는 거야? 없는 탈모. 이게 약간 혼자만 아는 거 전문기 지식 그렇죠. IT 개발 뭐 이런 것도. IT 개발도 될 수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IT는 되게 천기가 많아요. 그것도 될 수는 있는데 아직은 못 본 거는 같은데 천기가 많아 IT는. 그 다음에 공급이 있어야 돼 그거. 이쪽 컴퓨터 쪽은 왜냐면 보이지 않는 세계잖아. 보이지 않는 아주 세밀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곡도 일하는 건데 무곡은 그냥 조금 무식하게 일하는 거고. 무식하게 일하는 거고 천기는 이게 머리를 써가면서 일하는 게 천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무곡 화성의 고독격에 협의되니까 지금 그렇다는 얘기고 가장 큰 건 이 복덕궁에 사실은 복덕궁 천계 화기가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하는 건데 여기 이제 협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건데 아시겠죠? 그래서 남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그죠? 고독격이니까 나 혼자 즐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소극적인 성격을 더하는 데다가 명궁에 동궁한 천궁과 12운성의 쇠지죠. 앉아있는 자리가 쇠지죠. 그래서 소극적이고 생기 없게 만드는데 일조를 했다. 자, 그 다음에 복덕궁을 보면 천기 거문의 문곡이 있지만 생기가 없게 하는 12운성의 그죠? 사는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기가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죠. 그 다음에 식신이라는 건 신이 잠자는 거야. 신이 밥 먹고 그냥 잠만 자는 거야. 식신. 특히 이제 이게 천기랑 만나면 처음에는 적극적이다. 나중엔 용두삼이야. 나중에는 없어. 끝이 없어. 그래서 뭐 이 공부했다 저 공부했다 그냥 맛만 보고 마는. 근데 여기가 기가됐으니까 더 심하죠. 복덕궁, 유궁. 유궁이 없어? 여기 있다고 얘기했는데. 밑에. 자, 천기, 화기, 거문, 문곡, 홍란 있죠. 천기, 그 다음에 이쪽 밑에 26 옆에. 태음, 식신, 장군. 식신, 장군, 그 다음에 사지. 그죠? 그럼 복덕궁에 지금 도화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게 지금 문곡도 도화로 가요. 홍란, 천이 이렇게 있죠? 그 밑에 함지 있죠? 저 묘궁에. 묘궁 보세요. 함지 있죠? 찾았어요? 네. 함지 있고 그 옆에 보면 욕지죠? 을묘 옆에. 그죠? 도화성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람 뭐 많이 보겠어요? 동영상 많이 보겠죠? 원래. 거문은 뭐야? 어두운 데서. 아시겠죠? 네, 여기 복덕궁, 대궁 이렇게 같이 봐야지. 일직선으로 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 이두 선생님은 삼방을 안 따져요. 사실은 다 그냥 일직선을 많이 봐요. 일직선을. 그렇게 되면 거기에 뭐 문곡도 도화로 변하고요. 천기도 도화로 변하고 다 도화로 변해요. 삼태도 도화, 천관도 도화, 다 도화로 변해. 이렇게 도화성이 너무 많으면. 더군다나 천기의 기니까 생각이 이미 깨졌죠. 약간 그럴 수 있는 거죠. 복덕궁이 이러니까. 복덕궁 상황이 이러니까. 뭐 여기 심하게 말은 안 했지만.
그런 상황이 많이 생기죠. 그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하고 잘못하면 뭐 이상한 채팅 뭐 이런 거 그런 거 할 수도 있고. 그죠? 자. 그래서 정신적으로 소극적인 사려가 많게 만든다. 정성이나 잡성이나 성 자체가 12궁에 자할 때의 묘왕, 평한함도 중요하지만, 그죠? 묘왕, 평한함도 중요한데, 지금은 오히려 함재 있는 사람들이 진짜 고생해서 진짜 개같이 벌어서 정승처럼 쓴단 말이에요, 요새는. 그래서 함재 있는 사람들 요새는 괜찮아요.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12사항궁에 따른 희기도 간과할 수 없다. 가령, 정성을 예로 들자면, 자, 자미와 같은 성은 노복궁에 들어가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왜? 그것은 자미는 황제라 그랬죠? 남한테 부림을 받는 사람이에요? 부림을 하는 사람이에요? 부리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노복궁이야. 노복이라는 건 뭐야? 내가 부리는 사람이죠. 내가 부리는 사람인데 거기 왕이 앉아있네?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그 사람을 맘대로 부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부리죠. 그래서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미의 성질과 아까 별의 성질과 궁의 성질이 안 맞아요. 그걸 기미불상투라 그러죠. 그러니까 서로 안 맞아서 오히려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노복이 나를 능멸할 일이 생겨요. 노복이 주인을 능멸하는 일이 생겨요. 그걸 나중에 이제 설명할 건데 노기주라고 얘기해요. 노인이 노복이 주인을 기만하는 일이 생겨요. 할 일도 하나도 안 해놓고 다 했다 그러고 이제 이렇게. 자, 잡성도 마찬가지다. 파쇄. 파쇄는 잘게, 조각 내는 게 파쇄예요. 저번에 설명했죠. 그래서 파쇄가 있는 사람이 뭐 한다 그래서 속기삼을 이렇게 얘기해줬죠. 뭔가를 잘게 부수는 거. 재백궁에 들어가면 돈을 어떻게 돼요? 잘게 부숴버리죠. 그 다음에 지례궁에 병부와 같은 성이 들어간다면 다른 어떤 잡성보다 작용력이 두드러진다. 병부는 뭐예요? 병 걸리는 병이에요. 말 그대로. 병부. 병부, 병. 전부 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홍란천이 병부, 병. 그러면 그 질병으로 나타나서 피를 많이 흘린다. 이렇게 나타나요. 그 다음에 천복이라면 원래 복덕궁을 주지하니 복덕궁에 들어가는 것이 좋고. 그죠? 천관은 관록궁에 들어가는 게 좋고. 자, 복덕궁의 식신도 다른 궁에 있을 때는 오히려 괜찮아요. 그냥. 근데 복덕궁이 들어가는 게 문제인 거죠. 맨날 뭐는 해야 되는데 하놓고 뭐야 안 한다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천기의 기라 더 심해요. 식신이 복덕궁에 있으면 소극적이 되거나 범사에 비관적, 염세적 생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거문왕과 같이 있는 천기이기 때문에 생각이 다 어디로 가요? 어두운 데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비관적으로 가겠죠. 그죠? 더군다나 이런 의미를 가진 식신이 사려가 많은 천기와 동궁하게 되면 생각만 많지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그만두기 쉬운 성격이 되기 쉽다. 말은 맨날 해야지 하면서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명은 식신이 천기와 동궁하고 천기가 화기까지 되어 있으니 이런 성격이 더 강화돼서 소극적이고 부정적이고 숙기가 없는 등의 성격이 변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복덕궁령이 사실은 가장 커요. 그러니까 복덕궁이나 다른 궁에 있는 거 조금 뭐 노복궁 이런 데 있으면 차라리 날 수도 있죠. 그죠? 식신이. 그러니까 식신이 천기랑 있는 게 제일 나쁘고요. 복덕궁에 있는 게 제일 나빠요. 왜냐하면 천기도 생각이거든. 천기는 생각, 활동인데 복덕궁도 생각, 활동이죠. 근데 식신이야. 그러니까 신이 잠들어 있어. 하다가 말하면 전부 다. 그래서 이것 조금 저것 조금 뭐. 그래 애들 만약에 이제 만약 복덕궁이나 뭐 명궁이나 저런 게 있다 그러면 너무 저거 뭐지 하나를 집중해서 시킬 생각하지 말아야 돼 그냥. 그러니까 안 좋아요 그거는. 별로 없어요. 식신은. 좋은 거 없어요? 우리가 보통 사주의 식신이랑 이거 틀린 그거하고 틀린 거죠. 이거는 신이 이거 휴식할 때 휴식자야. 휴식할 때 식사니까 신이 쉬고 있어. 신이라는 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명리에서 얘기하는 귀신의 신은요. 이 신은 펼칠 신자야. 펼치는 거. 펼치는 거고 귀는 돌아올 귀자예요. 돌아올 귀자. 웅크리는
웅크러드는 거예요. 웅크러드는 거. 웅크러드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해서 이거는 귀고 이거는 신이고 후 하고 내뱉는 건 뭐야? 신이고 하고 들이마시는 건 귀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역학에서 말하는 우리 그 일반적인 귀신은. 그래서 이제 이게 그런데 한 이따 얘기하고자 됐어요. 됐죠? 공식적으로 얘기하면 안 돼. 자.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천기가 김기가 됨에 따라서 전태궁도 문제가 생겼죠. 그죠? 전태궁도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복덕궁이 문제가 되면서 전태궁도 문제가 생긴 거죠. 그죠? 전태궁도 안 좋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어릴 때는 뭐야? 집안이 별로 좋지 않다고 보는 거죠. 전태궁. 그러니까 어려서는 전태궁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부모의 어떤 집안 분위기에 의해서 사람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운을 보는 방법을 봅시다. 158페이지. 대만 등에서 발간된 책을 보면 운은 운의 초련에 관한 온갖 관념적인 이야기들이 있으나 실제 임상에서는 큰 도움 없이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킨다. 필자 나름대로의 임상과 연구에서 필자가 운세 추론에 사용하는 몇 가지 전제들을 설명한다. 자, 이 책은 입문자를 대상으로 쓴 책이므로 요점별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전제들을 설명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운세 추론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필자가 쓴 실전 자미두수의 이돈식 추론법으로 미룬다. 이건 나중에 할 거예요. 자, 원명반의 궁성사화를 뭐로 놓고? 채로 놓고 운의 궁성사화는 용으로 본다. 그래서 선천명반은 뭐고? 채고 대한명반은 용이다. 아시겠죠? 네. 그럼 그 뒷 159페이지로 가서 자, 여기가 지금 이제 여기는 초년운이죠. 그죠? 여기는 초년운. 여기는 이제 여기가 명반도 되고 채용도 다 되지만 이제 여기로 갔다 그러면 이게 채고 이게 용이죠. 그러면 지저분해 다시 해야 되겠네. 여기가 탐낭이죠. 여기에 록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경신으로 가죠. 그죠? 이게 6에서 15, 16에서 25. 그러면 이대운에 와 있다. 이대운에. 그럼 여기가 채고 여기가 용이죠. 그럼 여기가 원래 선천 명궁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선천 부모궁이죠. 근데 대한은 여기가 뭘로 변해요? 대한 명궁으로 변하죠. 그죠? 그럼 여기는 선천 명궁은 뭘로 변해요? 그죠? 대한 형제궁. 그래서 이제 그 명반 뽑으면 이렇게 나오죠. 여기는 이것까지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사화의 영향은 어디를 받느냐? 경. 그러면 경은 뭐예요? 일, 무, 월, 똥이죠. 그러면 여기에 뭐가 붙어요? 1. 여기에 록이 붙겠죠. 여기 원래 권이 있었죠. 이거. 그러니까 유년권은 여기다 쓸게요. 하얀색으로 쓸게요. 권이 있었어요. 그죠? 응? 그 다음에 여기가 무고, 천부. 그럼 무에 권이 여기 붙겠죠. 그죠? 여기에 권이 붙겠죠. 그 다음에 월에 과가 붙겠죠. 그 다음에 천동에 여기에 기가 붙겠죠. 그죠? 그래서 이 선천의 록 있죠? 선천의 록. 이거는 그대로 그냥 돈이에요. 말하자면 봄이고. 네? 자, 근데 대한에서 여기 지금 록 있죠? 요거는 발생으로 봐요. 록으로 안 보고. 발생.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안에서 온 록은 돈으로 보지 마시고 발생으로 보는데 여기에 워낙 태음에 권이 있었죠.
태음의 권. 그러니까 태음의 권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면 아니고. 아시겠어요? 네. 권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천기거문이 있는데 이거는 기잖아요. 이거는 장애예요, 말 그대로. 근데 대안에서 온 이 기는 결과예요. 결과예요. 그러니까 록을 발생으로 보고 기를 결과로 보는 거예요. 기를 결과로. 요거까지만 일단 알고 계세요. 나머지까지 알으면 이제 머리가 아파. 그러니까 선천은, 자, 선천의 록권과기는 말 그대로 돈, 권세, 그 다음에 명예, 장애고, 대한에서 오는 록은 발생해요. 록이라고 보시지 말란 얘기예요. 여기에 록이에요. 근데 태음의 권이 있으니까 뭘 발생시킨 거야? 권을 발생시킨 거예요. 여기는 아무것도 없죠. 천동의 기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그냥 이거는 결과예요. 이게 결과. 말 그대로. 아시겠죠? 아니, 항상. 선천은 뭐고? 그냥 록권과기 그대로 쓰시면 되고, 대안에서 오는 록권과기는 록은 발생, 기는 결과. 아시겠어요? 천동의 기라서 나쁘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다 그 설명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유년이다 그러면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항상 체가 뭐라고요? 체는 선천이고, 그죠? 선천이고, 용은 대한이죠. 대한. 그러면 선천이 있어야 대한을 움직여서 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유년에서는 어떻게 돼요? 대한이 체고요. 유년이 용이에요. 그럼 전체적으로 사주를 봤을 때 여기가 안 움직여졌는데 여기가 움직였다고 사건이 일어날까요? 아니잖아. 대한이 뭔가 일어났어야 그거와 연관해서 유년을 결정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년을 보는 게 아니라 대한을 먼저 봐야 돼요. 그러면 대한이 지금 이 사람은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죠? 그래서 선천 명궁, 대한, 형제궁. 그럼 형제에 관한 일이죠. 형제에 관한 일. 근데 태양을 지금 발생시켰으니까 남녀에 관한 일이죠. 이건 지금 남녀에. 근데 권을 또 발생시켰으니까 뭐예요? 권리나 취직이나 뭐 이런 거 있죠. 학교 문제나. 이렇게 돼요. 이게 그거를 발생시킨 거예요. 그 결과는 천천 부처궁이고 대한은 자녀궁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 지금 너무 어려우니까, 자, 선천은 그대로 록권각이 쓰시고요. 대한은 뭐라고요? 록이 발생, 기가 결과. 요것만 암기해 두세요. 근데 이거 록권각이 찾을 때요. 저 글자 일무월동 보고 찾는 거예요? 여기. 경신 있잖아. 그럼 요 대운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돼? 요 대운으로 넘어가면. 여기 뭐가 있어요? 신유 있죠? 그럼 요거, 신은 뭐야? 그래서 외우라는 거야. 이거 안 외우면 안 되는 게. 거일곡창이죠. 거일곡창이죠. 그러면 여기에 뭐가 붙는 거야? 록이 붙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다른 데서는 너무 웃기게 배운 게 기가 없어지고 록이 된대. 절대로 아니에요. 기를 발생시키는 거야. 아시겠어요? 기를 발생시키는 거야. 그래서 굉장히 나빠요. 기가 없어지고 선천은 없어지고 이게 남는 거래. 그러면 선천에 내가 원래 여기 점이 있었는데 이게 없어지고 저기 좋은 걸로 바뀌는 거야, 이게 갑자기. 그게 아니에요. 기를 발생시키는 거야. 기. 아시겠어요? 요거 알겠죠? 여기 그다음에 여기로 넘어가면 뭐야? 여기는 임술이니까. 요거 양자범. 여기 국장이면 거가 록. 록이 되잖아요. 응. 근데 한 게 아니네요 지금. 지금 이 책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따로 설명한 거잖아. 운을 보는 방법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지금 6에서 15운이다.
그러면 뭐를 기준으로 하는 거야? 기미가 여기 있잖아. 그럼 요 기를 기준으로 한단 말이야. 그럼 무탐량곡이잖아요. 그러면 대하는 무, 탐, 량, 곡 이렇게 붙는다는 얘기야. 다시. 그래서 외우라는 거예요. 근데 대한에서 오는 록은 록이 아니라 선천에서 쓰는 똑같은 록이 아니라 뭐라고요? 발생이라고. 아시겠어요? 이해가 안 가? 뭐가 이해가 안 가나 얘기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록공각이가 붙는 게 록공각이가 3개 붙어요. 자, 선천에 있는 거 하나, 대한에서 오는 거 하나, 유년에서 오는 거 하나, 3개 붙어요. 160페이지. 자, 선천 부모궁을 채로 보고 대한 형제궁을 용으로 보는 것이다. 자, 이 대한 중 27세 갑신년은 어디에 해당돼요? 갑신이니까. 신궁이죠. 그대로 본다 그랬잖아요. 갑신년. 그러면 여기 신궁. 올해는 병신년. 그대로 신궁. 그죠? 네? 갑신년은 신궁에 해당한다. 일단 다른 모든 것을 배제하고 유년이 자한 신궁의 12사항궁만 살펴보자. 자, 신궁은 지금 뭐예요? 선천 부모궁이죠. 이해했어요? 선천 부모궁이죠. 그 다음에 대한 형제궁에 해당한다. 왜 대한 형제궁에? 지금 27세를 봤죠? 27세면 여기에 와 있는 거죠. 여기. 그러면 여기가 대한 명궁이고 여기가 대한 형제궁이죠. 그죠? 예, 자. 그러면 대한은 형제궁이에요. 그럼 이해에 발생할 문제의 체는 선천 12사항궁 중 뭐에 해당돼요? 부모에 해당되죠. 그죠? 선천 부모궁이니까 신궁이. 네? 이해했어요? 신궁이 선천 부모궁이죠. 대한에서는 형제궁이고 27세니까. 아직 이해가 안 돼요? 됐어요? 안 되면 빨리 얘기해. 다시 설명하게. 자, 하도 지저분해서 참 죽겠네. 자, 운이 지금 6, 15야. 16, 25야. 26, 35죠. 지금 이 사람이 27세가 됐는데 그게 갑신년이야. 그죠? 그러면 유년이 자한궁은 신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소환을 안 보니까 유년이 자한궁은 신궁이죠. 이건 이해해요? 몰라? 갑신년이니까 신궁이라고. 됐어요? 병인년이면 어디야 그러면? 병인년이면 인궁.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가 대한 명궁이야. 그죠? 대명. 그럼 여기는 대형. 여기는 대부. 이렇게 이제 바뀌겠죠. 그죠? 이게 대한 형제궁이 됐다고 선천 부모궁이 없어지나요? 안 없어지죠? 그럼 이 지금 유년이 앉은 자리, 갑신년 27세 유년이 앉은 자리가, 자, 선천은 뭐예요? 부모궁이죠. 그죠? 대한은 형제궁이에요. 그러면 이게 체고 이게 용이죠. 아시겠어요? 이거를 무시하고 보면 안 돼요. 이것도 무시하고. 자, 그 다음에 지금 갑신년은 뭐 어떻게 돼요? 갑신년은 신궁이. 자, 대한은 지금 뭐고? 형제궁이고. 선천은 뭐예요? 아, 유년은 뭐예요? 명궁이죠. 그죠? 여기 또 이해가 안 돼? 모른다는 표정이었지? 이거 이해해요?
이해해? 아니, 대답이 없어. 이해해? 몰라? 몰라요? 대한은 형제궁이고 여기가 지금 형제궁이잖아. 유년은 명궁이잖아. 유년 명궁. 선천 명궁이 아니라. 그러면 이거는 여기서 이게 체가 되고 이게 용이 돼. 그럼 이게 먼저 움직여야 이게 따라서 움직여지겠지. 그지? 아, 그러니까 이거잖아. 대한민국. 그죠? 부산 직할시. 이게 다가 들어가잖아. 대한민국. 부산 직할시. 사직동. 이렇게 되잖아. 만약 그냥 사직동만 얘기하면 서울에 있는 사직동이야. 부산에 있는 사직동이야. 모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움직여야 이게 움직이는 거야. 아시겠어요? 응. 아, 어렵네 그거. 자, 다시 160페이지 봅시다. 자, 이대한 중 27세 갑신년은 신궁에 해당한다. 그럼 28세 을료년은 어디로 해당돼요? 유궁에 되겠죠. 일단 다른 모든 것을 배제하고 유년이 자한 신궁에 12사항궁만 보자. 자, 신궁은 뭐예요? 선천, 부모궁에 대한 형제궁이죠. 이해에 발생할 문제의 체는 선천 12사항궁 중 누구에 해당하는 거예요? 부모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모에 해당한 암시인 부모 또는 부모궁은 문서궁으로도 봐요. 선생님 궁으로도 보고 여하튼 부모 또는 문서와 관계된 일이다. 그러면 대한형제궁으로 부모의 일에 대한 구체화, 그죠? 용이죠. 그러니까 부모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용을 해볼 수 있는데 형제궁은 형제나 친구, 넓은 의미로는 인간관계를 뜻하니 부모의 형제. 다시 설명 이따 해줄게요. 또는 부모의 인간관계로 볼 수도 있고 부모궁을 본궁으로 볼 때 부처궁에 해당하니 아버지의 처, 즉 어머니에 관계된 일일 수도 있으니 부모 중 어머니에 관계된 문제로도 볼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이명은 갑신년에 어머니에게 문제가 생겼다. 이런 얘기. 무슨 얘기냐면 요거를 연결을 해요. 그리고 형제궁은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뭐에 관한 거죠? 모친에 관한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부모에 관한 문제인데 거기가 형제궁이니까 모친에 관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지금 그렇게 설명했지만 그냥 형제에 관한 일도 돼요. 형제에 관한 일로 국한을 시키면 형제의 문서 부궁이니까 부모궁이지만 여기 원래 부궁이에요. 아버지 궁이니까 그러니까 형제의 문서 형제의 공부 이렇게도 해석하는 거예요. 나중에 운에서 볼 땐 아시겠죠? 근데 하여튼 요거만 국한시켜서 부모궁인데 형제궁이니까 뭘로? 모친에 한해서 본 거예요. 이거는 좀 어려운 얘기라 그냥 그렇다는 것만 아세요. 자, 선천명반의 성을 대안해서 그대로 쓴다. 궁뿐만 아니라 성 또한 선천적으로 배치된 상태를 체로 삼는다. 즉 신유 대한의 운을 볼 때 궁만 바뀔 뿐 선천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성은 모두 그대로 쓴다. 중주파라면 대한이라도 대한양타, 대한녹전, 대한거울, 대한천마, 대한창곡 등을 더불어 쓰므로 이러한 성들을 용으로 삼겠지만 필자는 운으로 볼 때는 사화 이외의 유성은 쓰지 않고 선천적으로 배치된 성들을 위주로 본다. 즉 성에 관련해서는 선천의 성을 운에서 그대로 쓰는 것으로 성만큼은 선천과 운을 가리지 않고 체용을 하나로 본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제가 처음 배울 때는 여기가 지금 기미 경신 신유잖아요. 그러면 이 대한의 록존도 봤어요. 대한의 록존이면 여기 록존이 오잖아. 그럼 대한 경양 대양 타라 이렇게 또 와요. 그래서 이것까지 다 봤어요. 근데 그렇게 안 본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건 알 필요 없고 그냥 여기서 지금 기억할 건 뭐만 대한이나 유년에서 온 건 록은 뭐고 발생이고 기는 결과다. 요것만 머리에 두세요. 나머지는 딱 잊어먹고. 그 다음에 여기가
여기가 대한명궁으로 오면 여기는 선천부모궁이면서 대한형제궁이다. 요까지만 아세요. 아시겠죠? 네. 아이고 조금만 쉬었다 하자. 목이 갈라 그래.